제가 뭐 이렇게 테바 에바의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테바 에바를 하고 싶은 약간 꿈나무로서 어떤 환자들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겸 이제 또 소개도 해드릴 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바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에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아올타에 대한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아올타의 이제 아나토미를 보면은 이제 애뉰러스부터 해서 아올틱 루시 있고, 어센딩 아올타, 아올틱 아치, 소라식, 디센딩 소라식 아올타, 그다음에 압도미널 아올타, 이제 일리아 아테리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다이프람 위쪽이 이제 테바의 영역이고, 이제 이 아래쪽이 이제 에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엔도베스쿨러 아올틱 리페어인 건데, 이제 뭐 약간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 이제 그런 어느 환자에서 어떠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테바나 에바나 이제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대부분 일렉티브하게 하는 이제 애뉴리즘, 아올틱 애뉴리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소라식 아올틱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소라식 아올타가 대개 이제 2cm에서 3cm 정도 되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더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소라식 아올틱 애뉴리즘이 나타나는 이제 환자의 평균 연령은 65세,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꽤나 이제 남자가 더 많은데 1.7대 한 2배 정도 많은데, 이제 소라식 아올틱 애뉴리즘은 이제 남자가 2배 정도고, 압도미널 아올틱 애뉴리즘 같은 경우 이제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소라식 아올틱 애뉴리즘이 이제 트리플 아올틱보다 좀 더 다른 것은 20% 이상이 뭔가 제네틱, 유전적인 뭔가 소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흉부 대동맥류의 이제 리스크 팩터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비드 컨디션들, 고혈압,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흡연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혈관의 동맥경화가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대동맥류가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태어날 때는 혈관벽이 이제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애드버스한 엑스트라 셀룰러 매트릭스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뭐 여러 시어 스트레스와 이제 압력에 영향을 받고 이제 풍선이 늘어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점점 늘어나면은 벽이 얇아지고 그쪽으로 이제 압력이 집중되면서 이제 점차 애뉴리즘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면은 딱 이제 나이에 따라서 75세 기준으로 봐서 75세 미만보다 75세 이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2005년도에 이제 FDA에서 테바를 이제 어프로브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당연히 인디케이션을 받은 시술이 아니니까 무조건 오픈 리페어를 하다가 2005년 이후에는 이제 테바가 시작되면서 이제 점차 테바가 오픈 리페어에 비해서 더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흉부 대동맥류의 이제 그런 프레벌런스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테바도 같이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흉부 대동맥류의 이제 내추럴 히스토리는 보면은 이제 업센딩 아울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0.1cm 정도 자라고, 이제 디센딩 아울타 같은 경우에는 0.3cm, 전반적으로 이제 한 1년에 0.1cm 정도 이제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아니면 바이커스피드 아울틱 밸브, 아니면 말판이나 이제 로이스 디에츠 신드롬 같이 제네틱한 컴포넌트가 있을 경우에 훨씬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약간 좀 젊은 나이에 나타났다든지 하는 환자들은 이 환자의 이제 그런 흉부 대동맥류의 그로스 레이스를 잘 살펴보고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클리니컬 아웃컴을 보면 이제 흉부 대동맥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이 많이 나뉘는데, 요 보라색까지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은 이제 6cm 미만인 환자들인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 약간 파란색의 6cm 이상인 환자들의 뭐 데스나 럽처가 훨씬 더 거의 한 2배 정도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카플라마이어 커브에 보듯이 이제 6cm 이상과 6cm 미만의 환자들이 확연하게 다른 이제 아웃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올틱 아뉴리즘 아울타 사이즈가 6cm 이상인데 5년 동안 이제 리페어 없이 그냥 지켜보면은 약 반 정도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요. 또한 이제 그런 애뉴리즘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이섹션이 생길 경우, 그리고 이제 애뉴리즘 위치가 디센딩 아우터에 있을 경우에도 훨씬 더 서바이벌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라식 아울틱 애뉴리즘을 이제 리페어, 흔히 이제 뭐 서저리도 이제 리페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런 리페어를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리페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위치나 그 다음에 아니면 동반된 그런 유전적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나뉘어지는데, 이게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센딩, 뭐 요즘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 테바도 이제 어센딩 아울타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존 제로 원도 다 하지만, 일단 어센딩 아울틱 애뉴리즘일 경우에는 서저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흔히
따로 이제 엘라스토패시 뭔가 이제 아우토패시가 없는 경우에는 55mm 이상을 생각하지만 말판이나 바이커스피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스레시홀드가 낮아도 수술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치도 역시나 이제 서저리고 이제 디센딩 아우틱 애니즘 같은 경우에 이제 테바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바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면은 디센딩 토라식 아울타 애니즘이 이제 55mm 이상인 경우 또는 60mm 이상인 경우 할 수 있고 트라우마틱 아울틱 인저리가 있거나 이제 어큐트 아울틱 신드롬 이제 디센딩 토라식 아울타를 이제 침범하는 뭐 아울틱 타입 B 아울틱 다이섹션이나 아울틱 얼서,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같은 경우에 다 이제 테바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아울틱 다이섹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메디컬 매니지를 먼저 해보고 안 되면은 테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테바를 할 때 항상 이제 뭐 이렇게 아울틱 디센딩 토라식 아울타 애니즘 6cm네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이 아니라 꼭 이제 내가 이 환자가 과연 테바를 할 수 있는 환자인지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테바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부터 먼저 해드리면은 랜딩 존 이게 스텐트 그래프트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코로나리 인터벤션 할 때 이제 노말 투 노말로 스텐팅을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지즈 포션에 스텐트 그래프트가 딱 랜딩을 하면은 특히나 이제 애뉴리즘이라는 걸 이제 실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아올타 랜딩 존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대개 한 2cm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 스텐트 그래프트 종류에 따라서 더 적은 마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톨토스한 에리어에는 나중에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러한 테바 랜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울타의 여러 브랜치, 특히 어센딩 아울타부터 이제 아울틱 아치에 있어서 이제 서플라비안 아테리, 뭐 캐로티드 아테리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랜딩 존의 개념하고 약간 좀 이제 같이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탈한 브랜치들이 컴프로마이즈가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앞서 이제 황병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내용에도 이제 한참 나왔지만 이제 액세스 주로 이제 테바 같은 에바들 다 이제 페모랄 액세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일리오 페모랄 아테리가 페이턴트하고 이제 충분히 디바이스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다이미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타비 같은 경우 뭐 14프렌치 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어도 뭐 20프렌치 뭐 요즘 디바이스는 이제 얼트라 로우 프로파일이 있긴 하지만 20프렌치 정도 들어가야 돼서 한 적어도 7mm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수월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뭐 사진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제 강동경희대병원 흉부외과 조상호 교수님 블로그에서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 건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랜딩 존 이제 흔히 존 3라고 얘기하는 이제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아래쪽으로 하는 이제 일렉티브 테바일 경우에는 이제 프록시멀 랜딩 존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20cm, 2cm 정도는 정상인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한 40mm 정도, 그러니까 늘어난 정도가 40mm 이하가 돼야지 이게 더 커지면 이제 스턴트 그래프트가 이제 벽에 충분히 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프록시멀 넥과 디스탈 넥의 직경도 중요하고 랜딩 존도 한 2cm 정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야 되고 실리아 아테리 횡격막 있는 부분 위쪽으로 랜딩을 할 수 있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그리고 레프트 커먼 캐로티드,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이 이제 있는 아울틱 아치 부인이 이제 존 0, 1, 2고 그 이후로 3, 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부위를 얘기하는데 이제 어디에 프록시멀 랜딩, 이제 테바 그래프트, 스텐트 그래프트가 어디에 랜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록시멀 랜딩 존을 나눠져 있고 흔히 이제 그냥 간단한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 3의 프록시멀 랜딩이 되는 거고 이 앞으로 넘어갈수록 이 아울틱 브랜치에 대한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디브랜칭이든 여러 가지 고려를 할 게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존 3가 아닌 존 2, 1 아니면 존 0까지 물론 다 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세레브럴 퍼퓨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뭐 기발한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 서지컬 이제 미리 이제 서지컬 디브랜칭을 좀 해놓고 아니면 이제 뭐 디센딩 아울타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놓고 테바를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테바를 시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바의 성적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오픈 리페어에서 이제 점차 최근에 테바를 넘어가고 있는데 뭐 이제 뭐 여러 이제 RCT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뭐
싱글 센터의 그런 이제 연구들이고 이제 흔히 이제 가장 메타 아날리시스들이 많은데 한 1,400 전체 한 3,000여 명의 환자들을 이제 테바와 오픈 서저리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얼리 모탈리티 한 달 이내의 모탈리티는 이제 테바가 훨씬 더 좋고 이제 장기적인 2년 3년 모탈리티에 있어서도 테바와 이제 오픈 리페어가 비슷한 정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싱글 센터 스터디이긴 한데 전반적인 오버롤 서바이벌도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지켜본 거에 있어서도 확실히 뭐 테바나 오픈 리페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반면에 메디컬 트리트먼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타비를 하는 게 좋아서 이러한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얼리 일렉티브 테바를 해주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테바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도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어떤 환자들을 할 거냐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알고 그거를 이제 예방을 할 필요도 있는데 이제 쉽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이제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인데 뭐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 타비랑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즈드 아orta로 디바이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상 엠볼라이제이션의 위험이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orta 하면은 그냥 아ortic 아치 지나서 디센딩 아orta로 그냥 컨두 아테리 그냥 통로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이 작은 아orta에서 작은 이제 인터코스탈 브랜치들이 나오고 이런 인터코스탈 브랜치에서 이제 뭐 아담 키에츠 아테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퍼퓨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orta에서 다 나오진 않고 저 위에서는 레프트 서클라비안부터 해서 뭐 아래쪽으로는 이제 인터널 일리아까지 다 이제 쭉 전장에 걸쳐서 퍼퓨전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레프트 존 2에 랜딩을 하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스파이널 코드 퍼퓨전이 중요한 이렇게 이슈가 되겠고 이런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테바하는 환자의 뭐 한 2% 정도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카니컬리 obstruction이 생겨가지고 스파이널 코드 멜퍼퓨전이 CSF 프레셔가 이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퓨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리스크 팩터로는 이제 시술 당시에 혈압이 너무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길게 시술을 하거나 또 럼바 아테리와 이제 뭐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 쪽이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좀 말씀드린 듯이 이제 뭐 2cm, 20cm 이상 길게 시술을 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 이제 어떤 이제 리스크 팩터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 커버링 이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얘기한 디브랜칭이나 바이패스 없이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를 커버할 경우에 확실히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많이 생겼고 이러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길게 해야 될 환자들을 이제 2스테이지로 나눠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아웃컴이 좋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페네스트레이티드 이제 구멍이 뚫린 스턴트 그래프트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필락틱하게 이제 CSF 프레셔를 낮추기 위해서 CSF 드레이니지를 시행할 수 있는데 뭐 페네스트레이트 스텐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막기 위해서 지금 애니리즘 막기 위해서 시딩을 위해서 하는데 약간 구멍을 뚫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CSF 드레이니지도 있어서도 약간의 컨트로버셜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할 경우에 한 70% 환자들은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파라플레지아가 좀 왔더라도 10명 중에 7명은 약간은 이제 기능을 회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명 중에 4명 하지만 이제 10명 중에 4명만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 나머지 60% 중에서 4분의 3의 환자들은 1년 모탈리티가 이제 1년 이내에 이제 돌아가신다는 얘기도 있어서 확실히 이제 이런 그 모탈리티에 꽤나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서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 시술 때 오히려 혈압을 좀 올려놓는다든지 산소를 좀 더 주거나 어네미아가 있으면은 미리 이제 헤모글로빈을 10 이상 교정을 해주고 이제 프로필렉틱하게 CSF 드레이니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그냥 루틴하게 모든 환자에서 하는 거는 뭐 이제 CSF 드레이니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는 않지만 15cm 이상 커버를 하거나 특히 이제 T9 이하 T9에서 T12 쪽에 이제 커버를 할 경우 그다음에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 존 2 이하로 이제 내려갈 경우에는 이런 CSF 드레이니지를 하는 이제 멀티 모달리티의 하나로서 CSF 드레이니지가 도움이 된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뭐 스트로크는 앞서도 여러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 외에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은 이제 주로 이제 어디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브론커스나 에소파거스랑 피스출라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액세스 사이트, 일리오페모럴 아테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엔돌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에바랑 한꺼번에 좀 설명을 엔돌릭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돌릭만 가지고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떠한 타입 1, 2, 3, 4 주로 이제 4까지 있고 뭐 5는 과연 엔돌릭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논점이 있지만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나 뒤에서 이제 확실히 실링이 안 돼서 이제 새어 들어가는 게 타입 1이 되겠고, 타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딩하는 이제 이런 애뉴리즈말 색을 피딩하는 콜라테랄을 통해서 피딩하는 베슬이 있을 경우에 이제 타입 2 엔돌릭,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 머티리얼 자체에 디펙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에바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듈 여러 가지 모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듈 사이에서 새는 경우가 이제 타입 3가 되겠고,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이런 패브릭 오래되면서 이제 패브릭 포러시티 아니면은 혈압이 높아서 이제 이런 삼투압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새어나가는 게 타입 4 엔돌릭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뭐 이 중에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안 쓰이는 것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제 스텐트, 이게 백본이 되는 스텐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머티리얼, 뭐 다양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트를 덧대 놓은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 모양이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제가 참여는 한 케이스이긴 한데 주로 이제 옆에 계신 장기욱 황병현 교수님께서 해주신 케이스인데, 여자 71세 환자고 이 환자는 이제 말리그넌트 멜라노마, 스킨 멜라노마가 있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말리그넌시 워크업을 하려고 로우 도즈 체스트 CT를 찍었습니다. 꼭 이제 컨트라 CT가 아니어도 보시면은 이제 아오르틱 아치에서 디센딩 소라시가 아우터 넘어가는 부위에 약간 이제 아웃파우칭 같이 좀 있어서 이게 뭔가 이제 페네트레이팅 아오르틱 얼서가 있겠구나라고 판독이 나갔었고, 뭐 이 당시에는 특별하게 증상도 없고 이제 아오르타 사이즈도 크지 않아서 경과를 봤었는데 3개월 뒤에 이제 팔로우업한 CT에서 보니까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고 해서 이제 테바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위치가 이제 보면 이제 토라식 아오르타 CT를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 이제 위치가 이제 뭐 이게 안지오그래피로 이제 아오르토그래피로 잘 안 보이는 위치긴 한데 여기에 있고, 보면은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를 들어가 있고 이제 피그테일 카테터에 이제 마커가 있어가지고 이제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라이트 서클라비안, 레프트 카로티드,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 이렇게 나가서 이 타겟은 이게 레프트 서클라비안 아테리 이후에 존 3가 타겟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혈관들은 다 이제 좋으셔가지고 일리오페모럴 아테리는 이제 액세스 할 때 문제는 없어서 20프렌치 인트로듀서 시스를 넣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으로 이제 레프트 레디얼 아테리 펑처를 해가지고 이쪽에도 피그테일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정확하게 좋은 그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가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고 이제 랜딩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쏴보고 이쪽에서도 쏴보고 해가지고 잘 맞춰가지고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를 디플로이 했고, 이 스텐트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여서 흔히 이제 그 타비 할 때 그 에볼루트 같은 개념으로 돌리면은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커가 있어가지고 마커보다 한 1mm 위에 정도까지 이제 그래프트가 덧대어져 있고, 이제 안주 그 플로로스코피를 보면서 이제 쭉 펴고 파이널 아우토그램을 하면은 이제 뭐 새는 거 없이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 뒤에 보면은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 잘 들어가 있고 이제 아웃파우칭돼도 이런 아오르틱 얼서는 실링이 잘 돼서 이제 스롬보스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간단하게 존 3 그냥 딱 할 수 있는 그런 테바가 있는 반면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랜딩할 존이 너무 톨처스하거나 할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테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이미 테바를 했었는데 보면은 이제 엔돌릭이 타입 4인지 아니면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타입 1B인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엔돌릭이 있어서 다시 테바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환자인데 보면은 토라식 아오르타가 거의 이제 그 디귿자 거의 니은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면서 제 기억에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기를 이제
뭐 런더키스트도 여러 개 넣고 뭐 여러 온갖 이제 노력을 다해서 디바이스를 이제 패싱하려고 했으나 이제 페일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다 태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의 이제 중요성을 또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보면 이제 태바는 다 잘 끝냈던 환자인데 이제 파이널 오토그램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파이널 인터코스탈 아테리오로 해서 스파이널 코드 퍼퓨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다 커버되거나 한다면은 이런 스파이널 코드 이스케미아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뭐 흉부대동맥류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복부대동맥류는 이제 abdominal 아orta가 이제 늘어나는 건데 정상 아orta보다 50% 이상 증가할 경우에 이제 대동맥류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장 흔한 사이트는 이제 레날 아테리 기시부 아래쪽으로 인프라 레날이 되겠고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 이제 럽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 이제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일렉티브 리페어를 이제 하는 인디케이션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cm, 여자 같은 경우에 이제 5cm 이상의 경우에 이제 일렉티브 리페어의 인디케이션이 되고 보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점차 이제 나이가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뭐 동반 질환이 많다 보니까 점차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는 보면은 대부분 이제 70대 이상, 뭐 80대도 많고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이 중요한데 이제 스크리닝이 중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사실 논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이제 파퓰레이션 스크리닝 뭐 국가 사업 정도로 이제 스크리닝 하는 데가 이제 영국이랑 노르웨이인가 북유럽 국가 한 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이 스크리닝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를 보기에는 오랜 역사가 지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흔히 이제 초음파로 이제 많이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왜 소노 보실 때 이렇게 배에 대고 이제 마지막에 디센딩 소라식 아울타 보고 할 때 좀 더 내려서 잘 보면은 이제 복부대동맥도 잘 보이게 되는데 로우 코스트고 이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소노 초음파로 스크리닝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CT를 또 쉽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실정상에는 CT로 이제 어느 정도 스크리닝 뭐 건강 검진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이제 스크리닝 목적도 잘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퓰레이션 스크리닝 남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복부대동맥류는 65세 이상 되면은 남자에서 있어서는 이 초음파든 한번 해봐가지고 이런 문제 복부대동맥류가 있는지 스크리닝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게 클래스 1A로 이제 레코멘드 되고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제 레코멘드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또 스모커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이면서 스모킹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한 2B의 C 정도.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50세 이상이면서 이것도 역시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제 뭐 복부대동맥류가 있으면은 스크리닝을 해볼 수 있겠다. 얘도 한 2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크리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보면은 스크리닝을 하게 될 경우에 확실히 이제 일렉티브 이게 보면은 이쪽이 일렉티브 이머전시 리페어 할 경우인데 이제 스크리닝 할 경우에 일렉티브 리페어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스크리닝을 안 하면은 이제 이머전시 리페어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스크리닝을 하게 될 경우에 전반적인 올코즈 모탈리티나 이제 복부대동맥류 관련된 모탈리티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어가지고 스크리닝에서 빨리 찾아내서 빨리 치료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 복부대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cm 이상, 5.5cm 미만에서는 1% 이하로 이제 럽처의 그런 리스크가 낮지만 5.5cm부터는 이제 10%로 갑자기 뜨기 때문에 이제 5.5cm라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인 환자들도 남자 5.5, 여자 5cm. 보험 기준은 일단 5cm로 되어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뭐 자라는 크기가 이제 1년에 1cm, 뭐 6개월에 0.5cm 클 경우에는 하라고 되어 있고 네이티브 아orta의 이제 2배가 될 경우에도 이제 환자들이 뭐 체구가 작고 하면은 이 기준에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티브 아orta 2배 될 경우 아니면 이제 세큘러 애니리즘이나 얼서가 있을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리페어를 고려해 보라고 되어 있고 당연하지만 뭐 증상이 있거나 럽처가 있을 경우에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도베스큘러와 오픈 서지컬이 있는데 페이버러블 아나토미 엔도베스큘러 에바 하기에 페이버러블 하면은 에바가 더 좋겠다. 다만 뭐 타비에서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약간 젊은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오픈이 좋지는 않을까라고 되어 있기는 아직은 합니다. 약간 컨트로버셜하고 아니면 이제 언스터블 아나토미 도저히 뭐 이렇게 에바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아나토미면은 오픈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에바와 오픈 서저리의 그런 아웃컴을 보면은 역시나 에바는 30대 그러니까 초기에
30일 그리고 인하스피탈 모탈리티에 있어서는 에바가 확실히 좋고요. 대신 이제 뭐 6개월, 4년, 8년 뭐 넘어갈 경우에는 약간 좀 비슷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리스크와 이제 아나토미에 따라서 에바를 할 거냐 오픈 리페어를 할 거냐 결정을 하면 되고, 뭐 아나토미가 좋으면은 되게 이제 에바를 하게 되고, 아나토미가 푸어하면은 이제 에바를 하는데, 뭐 아나토미도 푸어하고 서지컬 리스크도 높으면 이제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이제 애뉴리즘 색을 이제 열고 이제 앞뒤로 이제 그래프트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엔도베스큘러 리페어 같은 경우에 이제 페모럴 아테리로 들어가서 약간 이제 이런 애뉴리즘의 색을 플로우로부터 실링을 해줘서 더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픈 리페어 같은 거 할 경우에 이제 제가 그나마 제일 안 그로테스크한 사진인데 이렇게 쫙 열고 이제 배를 완전히 열고 해야 되는 그런 서저리여서 굉장히 이제 큰 메이저 업도미널 서저리고요. 또한 이제 아울타 크로스 클램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엠볼라이제이션 문제 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한 이제 이렉타일 디스펑션, 뭐 에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이런 인터널 일리아c 아테리 쪽으로 이제 피가 잘 안 가면서 이제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에바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하스피털 스테이와 리커버리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바와 마찬가지로 에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픈 서지컬 리페어를 해야 될 경우 랜딩 존이 좋지 않거나 톨처스하거나 너무 이제 그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일리오 페모랄 아테리가 안 좋을 경우에는 이제 오픈 서지컬 리페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바를 할 때 이제 대부분 다 어디선가 이제 측정을 해주긴 하지만, 이런 이제 랜딩 존들, 이제 특히나 인프라 레날 쪽에 이제 얼마나 노멀 이제 디지즈드 아울타가 아닌 부분이 남아 있는지, 앵글은 어떤지, 색 크기는 어떤지, 뭐 일리아c 아테리가 노멀은 또한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서 다 이제 플래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에바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이제 M사의 엔듀런트 시리즈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이제 허가를 받은 게 이제 인크라프트라는 이제 울트라 로우 프로파일입니다. 보면 이제 한 18프렌치에서 20프렌치 딜리버리 시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이제 울트라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14프렌치짜리가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14프렌치로 그런 일리오페모랄 아테리가 안 좋은 환자들도 사용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모듈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 개 내지 이제 2개의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듀런트 M사의 엔듀런트 그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울틱 모듈과 이제 일리아c 모듈이 이제 페모랄 모듈이 2개가 있는데, 이걸 조합을 하다 보면은 약 4,500여 개의 이제 다른 사이즈로 이제 시술을 할 수 있어서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프라 레날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좀 더 올라가서 적스트라 레날 아테리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이제 아울틱 애뉴리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페네스트레이티드 디바이스나 뭐 스캘럽이 있는 디바이스 등을 고려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하고자 한다면은 다 이제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어떤 환자들에게서 어떤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IFU라고 해서 이제 각 디바이스마다 Instructions for Use라고 이제 그런 상품에 같이 붙어 나오는 홈페이지에도 다 고시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각 디바이스별로 프락시멀 넥 랭스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고, 다이미터, 뭐 각도, 앵글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뭐 여기에 딱 맞춰서 스트릭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좀 이제 레바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60세 남자 환자고, 예전에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로 이제 PCI를 했던 환자인데, 뭐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 확인을 안 했는데 환자가 건강 검진을 이제 받고 오더니 이제 7cm 복부 대동맥류가 7cm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CT에서도 이제 되어 있다고 기록은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이 이제 외부 영상이어서 찾지는 못했고, 실제 찍어 보니까 여기가 이제 레날 아테리가 나가고, 여기가 이제 그나마 살짝 정상 아울타고, 아래쪽에 굉장히 큰 이제 복부 대동맥류가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은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늘어나 있기는 한데요. 이쪽이 좀 더 잘 보이는데 키드니가 보이고, 이제 아래쪽으로 굉장히 큰 복부 대동맥류가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아울타에다가 이제 아울틱 모듈을 이제 넣고 보면은 랜딩은 레날 아테리의 이제 마커를 딱 레날 아테리 아래쪽 부분에 맞춰가지고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레프트 페모럴 아테리 펑처해서 이제 이쪽으로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제
왼쪽 일리악 쪽에도 스텐트를 그래프트 스텐트를 하나 넣습니다. 그래프트 스텐트를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에도 똑같이 그래프트 스텐트를 컨트라테럴 림에 넣은 다음에 이제 입시라테랄 쪽에도 이제 길이를 확인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래프트 스텐트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벌룬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위에 이제 충분히 익스펜션이 되도록 이제 컴플라이언트 벌룬으로 벌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굉장히 컸던 이렇게 큰 애니리즘을 세게 보였는데 이제 잘 실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면은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가 있으면서 바깥에 애니리즘을 색은 있지만 실링이 잘 돼서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이제 중요한데요. 그 굉장히 이제 아직 5cm가 안 되는 이제 좀 더 이제 앞으로 abdominal 대동맥류는 확인은 됐는데 이런 환자들을 이제 에바나 오픈 서지컬 리페어를 안 하고 버티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 컨트로버셜하지만 뭐 에이스 이니비터나 베타 블로커, 스타틴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거는 흡연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금연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흔히 신기하게 이제 당뇨 환자들이 이제 당뇨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좀 이제 덜 그 그로스가 덜한 거를 할 수 있는데 메for민의 역할이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cm에서 3.9cm 되는 경우에는 한 3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보라고 되어 있고 4에서 4.9cm면은 1년 그리고 거의 이제 5cm 근처에 다 가 있으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확인을 해서 이제 인디케이션이 되면은 이제 리페어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 에바를 한 이후에도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중요한데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로버셜하긴 하지만 이제 언더라인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를 이제 잘 조절을 해주고 가치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혈압 조절을 잘 해주는 게 좋은데 혈압 조절할 때는 이제 이러한 약제들을 쓰면은 도움이 확실히 되겠습니다. 팔로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오른쪽 게 이제 2014년도에 나왔던 이제 ESC 가이드라인이고 이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이제 그 유럽 흉부외과 학회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테바나 에바 하면은 1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 이후 1년마다 한 번씩 CT를 찍어보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뭐 기술도 더 발달되고 이제 에바, 테바의 그런 디바이스도 좋아지다 보니까 한 달 시점에 CT 찍어보고 엔돌리가 없고 괜찮고 문제 없으면은 그냥 5년 뒤에 찍어보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점차 이제 디바이스들이 발달이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예후가 점차 좋아질 것 같고 이게 뭐 테이크홈 메시지 겸 이제 급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가 있을 경우에 흉부 같은 경우에는 5.5, 그냥 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으로 되어 있겠고요. 또 이제 크기가 6개월에 0.5cm 이상 증가하거나 이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럽처가 있거나 달색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테바나 에바를 이제 적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런 어느 환자에 있어서 그냥 watchful waiting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빨리 테바나 에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